오늘장 클린업입니다. 이영환 전문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멘텀 어떤 거 가지고 와주셨죠? 네, 태양광 관련된 세미나가 최근에 여의도에서 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녀와 봤는데, 너무 뻔한 주제 같으면서도 지금 모두가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포기할 대로 포기하는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연 그냥 OCI 한 종목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런데 모두가 지쳐있을 때, 그리고 사실 제가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네. 지금 중국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구조조정되면서 뭐 최근에 CJ제일제당의 라이신 가격이 올라오는 것과 같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 걸 볼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반기 때 예측했던 거 말고 하반기 때는 다른 국면으로 좀 접어들 것이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이 중국의 이 모든 산업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 중국으로 좀 기결되고 있잖아요. 그런 좀 볼 때 08년도 이후에 이 중국이 사실 태양광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서 가격을 치킨 게임식으로 정말 많이 했단 말이죠. 뭐 태양광뿐이겠습니까?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스스로에게 좀 이 가격 다운을 시키면서 기업이 좀 망해가는 사례가 좀 발생을 했었고, 네. 그동안은 중국에서는 그 기업들을 구제를 해줬었는데 이제는 구제를 해주지 않고 있죠. 뭐 차이나 솔라가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었었고, 그렇죠. 네. 이들 태양광 기업들의 구조조정 효과가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역시나 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개선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태양광 업체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자, 오늘장 모멘텀은 태양광 산업의 업황 개선입니다. 올 초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몇 주째 10주 이상 뭐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적도 있었고, 중국 업체의 뭐 도산 소식, 디폴트 소식도 나왔는데요. 그동안 정말 워낙 사골국처럼 많이 우려먹었던 언제 개선이 되나 많이들 지치셨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영환 전문가가 이 모멘텀 가지고 와주셔서 이야기거리가 오늘 없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네. 확신이 어느 정도 드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모멘텀 어떻게 보시는지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한 세미나가 3군데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업황이 바텀은 찍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지난 3월이었죠. 이 중국의 차오리 솔라 기억하실 겁니다. 디폴트 선언으로 이 친환경 태양광 산업도 정부의 강력한 산업 구조조정 의지를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좀 컸었고, 작년 9월이었죠. 이 태양광 제조업 규범 조건을 발표하면서 단순하게 이 생산 확대용 신증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구조조정이 대상이 되는 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수가 약 70%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네. 보통의 산업이 그러하듯이 이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은 탑그룹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고 치킨 게임을 하게 되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살아남는 기업은 더 높은 추가 수익을 좀 누리게 되겠죠. 두 번째 이유는 폴리실리콘 가격을 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이 태양광 업체입니다. 2015년까지 완공될 이 글로벌 이 폴리실리콘 설비 신증설 규모 때문에 사실 저는 상반기 때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20를 넘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20를 넘어서 $21.5, 뭐 최근에는 $2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1 수준까지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에 대한 이 상승 여지는 좀 있다는 부분이고, 이 중 대부분이 올해 말부터 2015년 이 중반 사이에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증설의 영향은 올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한 85,000톤 정도가 신증설이 되게 되는데, 게다가 중국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딸리면서 폴리실리콘 가격 또한 올해 말에는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관점이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현재 키로당 $21.5 정도 됩니다. OCI 기준으로 수익 분기점이 한 $20에서 $21 정도 되거든요. 상위 2위, 세계 2위 기업인 OCI가 이 정도면 그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은 말도 못하게 적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22불 이상에서 안착을 하고 25불 수준까지만 올라와 준다면 하반기 태양광 산업의 랠리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살아남는 태양광 업체들 뭐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스토리 충분히 뭐 OCI뿐만 아니라 다른, 네. 작은 기업들도 살아남는다면 그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이제 중국의 구조조정, 이거 뭐 계속 얘기가 돼 왔는데 태양광의 관련주들의 주가가 지금 2분기에 역사적인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 가지 종목 클린업 트리오로 한번 구성해 볼게요.
네, 작은 종목으로 TCK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하나케미칼, 세 번째는 OCI를 준비했습니다. 예. 작은 종목이고 태양광 하면 여러분께서도 잘 못 떠올리실 만한 종목이 첫 번째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TCK 주가 보니까 올해 들어서 완만하게 아주 잘 상승을 해왔더라고요. TCK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태양광용 고순도 흑연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태양광 분야의 주요 고객사가 넥솔런, 웅진에너지, 한국실리콘 등 사실상 국내에서 탑 프론티어의 이 기업들이 아니라 2, 3, 4위의 기업들이 주 고객사거든요. 문제는 이들 고객사들이 그동안 이름만 들어봐도 아시겠죠. 넥솔론, 웅진에너지, 한국실리콘 다 좋지 못한 기업들이거든요. 네. 이 기업들의 주가를 지금 한번 보시죠. 굉장히 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 고객사들이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되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거고 1차 밴더인 TCK의 실적 또한 기대할 수가 있겠고 최근 2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부진했던 것은 역시나 태양광 업황이 좋지 못했다는 것인데 고객사들이 실적 회복을 하게 되면 곧 이 TCK의 실적 회복도 같이 덩달아 이루어지겠죠. 네. 자, 반도체 LED 태양광 쪽의 업황을 가지고 있는 TCK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하나케미칼인데요.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 유망하다고 보시죠? 한 2주 전에 제가 가져왔던 종목이죠. 탑픽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최근 해외 GDR 물량이 상장되면서 하나케미칼의 주식 수가 한 15.4%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식 희석 효과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PR부터 시작해서 PBR 이런 것들이 다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오르는 것에 굉장히 부담 요인을 작용하는 게 이 물량인데 대부분의 물량이 시장에서 지금 소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가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그 당시에 제가 여기 나와서 한 400억 정도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무려 따블에 해당되는 800억이 나왔었습니다. 네, 굉장한 수치였고. 근데 주가가 별로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 네, 그렇죠. 그거는 그런 부분들은 이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15.4%의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희석 효과를 본다라는 관점이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케미칼을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 부분들의 희석을 감안하더라도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지는 이 실적 서프라이즈의 연속성이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주가는 결국에 실적 발표하고 다시 음봉을 보였지만 그 부분을 짚고 지금 다시 고점을 갱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물량 소화로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제시했지만 뷰를 바꾸겠습니다.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도 되겠습니다. 예. GDR 발표하고 나서 그때 주가가 좀 바닥을 찍고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차분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추세 상승 내다보고 계시네요. 마지막은 OCI입니다. OCI는 뭐 계속 그냥 부진해요, 주가가. 네.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사실 너무 우려 먹을 대로 먹을 돈은 굉장한 종목 아닙니까? 사실 개인들의 고충이 많이 들어있는 종목인데 이 중국 태양광 모듈 업체의 구조조정은 이들에게 이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는 이 기업 또한 그 제품 가격 인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좀 될 거고 이 폴리실리콘이 신증설의 영향은 올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했을 때 폴리실리콘 공장이 더 증설된다는 것은 폴리실리콘이 공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사실 그동안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저 또한 상반기까지는 그러했는데 지금 상반기를 좀 지나고 보니까 폴리실리콘에 증설하는 공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계획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한 8만 5천 톤 정도 증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중국의 태양광 수요도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산업은 다시 한번 다져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상반기까지 태양광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6월 말 이후에는 분명 중국 기업들도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고 그동안 사실 OCI에 대해서 당분간 주가 상승을 하기 힘들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도 20만 원이 그 상단선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계속 많이 들었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투자 의견을 바이로 바꾸겠습니다. 매수까지 가능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쉽게 득정하실 수 있을 만한 좀 유리한 종목으로 한 종목을 골라주시죠. 사실 하나케미칼 OCI 너무 잘 아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토픽은 TCK로 선정했습니다. 예. TCK가 올해 들어서 주가 수익률이 한 20% 정도 났어요. 뭐 양호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차트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기업 내용이 있는지 아까 잠깐 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태양광 업종의 대표적인 지수, 이 솔라에너지 ETF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를 보면 2013년도에 103%라는
큰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올해도 이 지수가 30%는 수준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도 2014년 대비해서 40기가와트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20%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 태양광 모듈 하는 애들, 그리고 폴리실리콘에 들어가는 고순도 흑연까지 하는 애들까지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제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이 TCK가 반도체와 태양광용 고순도 흑연을 좀 생산하면서 주요 고객사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넥솔론이라든지 웅진에너지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고객사들의 흑전이 거의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1차 밴더인 TCK의 실적도 좋아질 것이 뻔하고요. 이 작년 실적이 유독 좋지 못한 게 역시나 태양광 업황이 최악의 국면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이고 08년부터 11년까지 평균 영업이익률이 23%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굉장한 영업이익률이죠. 이게 수익성이 굉장히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영업이익률, 2년간의 영업이익률은 1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시 태양광 업황 때문이고 이 주요 고객사들의 가동률이 하락된 이유가 주된 이유가 역시나 그 이유인데 올해부터는 실적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48억인데 이에서 올해는 50% 수준 증가한 512억을 좀 예상하고 있고요. 이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20% 수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 제품 외에도 이 반도체용 실리콘 부품의 성장도 좀 높습니다. 반도체, LED, 태양광 이 네. 세 가지 업황인데요. 태양광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고순도 흑연을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뭘 만드는 재료인가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이 재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고순도 흑연, 그러니까 흑연은 누구나 캘 수 있고 누구나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기술인 겁니다. 사실 OCI가 글로벌 탑 2로 이렇게 자리 잡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똑같은 폴리실리콘을 만들더라도 순도가 높은 더 질이 좋은 이 폴리실리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똑같은 태양광 판넬을 만들어내더라도 더 수명이 오래 가고 효율이 좋은 판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거든요. 역시나 좋은 품질의 태양광 판넬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고순도의 흑연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고순도의 흑연을 뽑아내는 그 기술을 가진 기업도 중요시 되겠습니다. 네. TCK의 차트 보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업체 구조조정이 마무리돼가고 턴어라운드하고 이런 스토리 정말 좋은데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또 목표 수익률 얼마까지 잡으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거래량이 꽤 작은 종목입니다. 앞서 하나케미칼이나 OCI는 당연시되는 태양광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더라도 TCK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전 저점인 9,000원 부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이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분할 매수만 해도 리스크 관리는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업사이드가 있는 확실한 자기의 논조가 있다 그러면 네. 분할 매수로 해서 대응하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라면 반드시 주가가 상승하게 돼 있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높겠다는 얘기를 해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클린업 이영원 전문가는 태양광 산업 업황 개선을 보고 있습니다. TCK에 대한 전략이었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2부에서 오늘 장 마무리 짓겠습니다.